안녕하세요. 온통부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중에 골절 사고가 있거나 또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가족이 있을 경우에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나요? 좀 우리 조상들은 가족들 중에 누가 골절 사고가 있거나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골국물을 고아서 이렇게 먹게 하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1월 달에 그 꼬리뼈 골절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꼬리뼈가 다쳤을 때 의외로 우리 셋째 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제 갓 20살 된 우리 셋째 딸이 엄마 꼬리뼈 이렇게 골절되고 또 탈구 있고 한데 사골뼈 국물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본인이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꼬리방구를 사다가 저는 입으로만 요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희 셋째가 다 준비해서 그거를 먹고 회복에 이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은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사골 국물이 이게 뼈 건강에 그 골절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골 국물이 골절 회복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골 국물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골 국물에는 함유하고 있는 칼슘의 양이 굉장히 적다. 이것을 첫 번째 이유로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인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 과도한 인이 오히려 칼슘이 배출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이 사골국물에 인이 많이 함유된 건 맞아요. 이 뼈에는 인이 많이 함유된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을 2번, 3번 끓일 때까지는 인의 그 용출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끓였을 때 인이 많이 용출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이 많이 그 용출된다 하더라도 이 사골국물에 들어있는 그 인이 다른 음식들,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결코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인 때문에 인이 염려되어서 사골국물을 먹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 뼈 건강에 특히 해롭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칼슘 함유량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 도표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사골국물이 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서 제시하는 도표를 하나 살펴보면요. 멸치에는 496mg, 우유에는 91mg, 그다음에 미네랄수에는 8mg 이런 칼슘이 들어있는데 사골국물에는 7mg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사골국물에는 칼슘량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멸치만 먹으면 칼슘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그람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유 100ml는 사실상 우리 그냥 이렇게 한 모금, 두 모금, 몇 모금 먹으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멸치를 100g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멸치를 한 자리에서 100g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날마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멸치랑 우유 이런 것은 비교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넉넉하게 먹으면 좋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멸치는 우유나 사골국물에 비해서 칼슘이 엄청 많아. 이제 이렇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국물 요리는 국물 요리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액체는 액체끼리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교는 저는 그게 적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유하고 사골국물을 비교하면 칼슘이 우유에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 사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그 사골국물은 칼슘의 양이 적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다? 건강에 도움을 안 준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번 다시 또 제기해 볼게요. 자, 뼈라는 것은
뼈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두드렸을 때 단단하게 소리 나는 그 뼈,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뼈라는 것은 본과 카틸리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것은 단단한 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뼈다귀 하는 그 뼈 이거고요. 그다음에 카틸리지는 연골이에요. 그러니까 뼈라고 했을 때 사실 단단한 뼈 부위가 있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골 부위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단단한 뼈와 단단한 뼈의 그 이제 이어주는 관절 부위는 다 연골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뼈라고 했을 때는 그 본과 카틸리지, 연골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뼈의 구성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뼈라는 거는 단단한 뼈, 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뼈의 구성에 있어서 우린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뭐만 생각하죠? 주로 칼슘. 골다공증, 골밀도가 떨어져도 칼슘. 뼈가 이제 골절이 돼서 그럴 때에도 칼슘. 우린 뼈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칼슘을 넉넉하게 먹어야 되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 뼈의 구성 물질이 칼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슘과 인산이 한 45% 정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35% 정도는 칼슘이 아니라 콜라겐으로 대변되는 그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라는 것이 칼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칼슘과 콜라겐, 즉 단백질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칼슘이 많은 상태와 콜라겐이 많은 상태, 이것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특히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는 애기들은 정말 무수히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뼈가 부러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은 이 칼슘 성분보다도 이 콜라겐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뼈의 구성 성분 중에 칼슘하고 콜라겐이 있는데 이 콜라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뼈가 이제 넘어져도 이렇게 또 부러지는 게 아니라 탄력 있게 그냥 이렇게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콜라겐 성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렁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는 이제 이게 단단한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유지시켜주고 탄력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칼슘은 그야말로 우리가 책상을 이렇게 단단한 책상 이런 것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뼈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그 뼈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라는 것은 칼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콜라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칼슘과 콜라겐이 잘 결합해서 이 뼈를 구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콜라겐이 넉넉하게 있어야지만 뼈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져도 잘 부러지지 않는, 골절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뼈의 건강에 있어서 칼슘을 너무 위주로 생각하고 칼슘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콜라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뼈의 구성에 있어서 이 본 말고 카틸리지, 연골이 있었잖아요.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면 연골은 오히려 칼슘이 전혀 필요가 없고 콜라겐,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연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뼈라는 것은 본과 카틸리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본과 이제 카틸리지 이 두 개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뭐죠?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칼슘하고 그 콜라겐의 결합에 있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이제 벽을 쌓아 올 때 이 칼슘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모래나 자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래와 자갈만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담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쌓잖아요. 뭐가 있어야? 시멘트가 있어야지만 이 모래와 자갈이 시멘트랑 합쳐져서 이렇게 붙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콜라겐이 있어야지만 이 칼슘과 콜라겐이 잘 융합이 되어서 튼튼한 뼈를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콜라겐이 또 강한 결합력을 갖게 하는
그 주요한 미네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규소예요. 그래서 규소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콜라겐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규소가. 근데 그 규소가 넉넉하게 있어야지만 이 콜라겐과 이 칼슘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뼈 자체와 연골의 그 구성 성분 중에서 이 연골이 없으면 뼈 자체가 잘 생성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유압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칼슘이 부족한 것은 다른 데서 섭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슘이 뼈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콜라겐, 콘드로이친 이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사골국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골국물을 적극적으로 드실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이 지어졌죠. 자, 사골국을 먹는 것은 사골국에서의 사골국을 먹는 주된 이유는 칼슘 섭취가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목표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오늘부터 사골국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특히나 평상시에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 챙겨 먹지 못하거나 바쁘게 막 지내다 보니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 사골국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된 표를 살펴볼게요. 이 사골국물에는 이 콜라겐이 이렇게 40mg 이상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있고요. 콘드로이친 황산이 이제 105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있다. 특히 이 뼈 중에서도 이제 사골보다는 뭐 족이라든지 아니면 꼬리나 반골 이런 부위에 이런 콜라겐, 콘드로이친 이런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뼈를 선택할 때도 그 부위를 좀 다르게 선택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사골국물을 먹으면 이제 지방이 너무 많고 이제 또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이게 뭐 비만해질 수 있다. 이제 그리고 혈관에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골국물의 칼로리가 45 정도, 별로 안 많죠. 물론 소고기로 육수낸 거에 비해서는 이 칼로리가 다소 높지만, 그런데 전체 그 하루 한 끼에 필요한 그 열량을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열량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오히려 잘 먹지 못해서 더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단백질 함량이 더 필요하고 열량이 필요하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소고기 육수보다 이 사골이 좋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그런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지방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또 벗어 던져야죠. 표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사골국물을 뼈를 2번 우려냈을 때 기름을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방은 꽤 높아요. 3%가 넘어가죠. 자, 그런데 똑같이 2번 끓여낸, 추출해낸 그 국물을 다 기름을 걷어냈을 때는 그 지방이 대략 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뼈를 또 한 번 끓였어요. 3번 끓이고 거기에서 기름을 또 걷어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지방이 1% 미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잘 걷어내지 않고 그냥 먹었을 때는 지방이 꽤 높은 함량으로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방을 잘 걷어내기만 한다라면 사실상 그 지방의 그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뼈를 먹으면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기름을 훨씬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구워서 먹거나 국을 끓여서 먹을 때 등심이라든지 뭐 양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등심 이런 데에는 지방이 더 많이 들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기름을 걷어낸 상태의 사골국물이 기름이 더 적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안심이라든지 이런 부위는 기름이 이제 좀 더 적겠지만 어쨌든 기름을 걷어냈을 때에는 그 지방의 함유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그 지방은 이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에 좀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산을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한우가 사실 맛도 굉장히 좋고 이제 그렇긴 한데 이 뼈를 우려서 드실 때는 비싼 한우 사골 막 이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기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호주 뭐 이런 데에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초를 먹고 자란 그 소의 뼈들을 이렇게 구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사골 국물에는 칼슘 함유량이 적고 이는 너무 많고 지방이 많고 해서 뼈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염려하셨던 분들 이제 염려하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드실 수 있다면 사골국을 한번 끓여 볼게요. 자, 사골국은 사실 뭐 끓이기 쉽잖아요. 뼈에다가 물만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끓이는 거에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노하우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렇게 끓여서 먹었던 그 방골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골을 선택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 뼈를 끓일 때 처음에 우선 이제 물에다 담구어서 이제 핏물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오래 담궈놔도 되고 바쁠 때는 그냥 한두 시간만 담궈놔도 핏물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담궈놨다 핏물을 빼내고요. 그것을 다시 헹궈서 그 물을 버리고 이제 한번 끓일 건데요. 이건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뼈를 이제 좀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건져내고 소독하는 의미에서 한번 끓이는 거예요. 충청도에서는 이걸 아시 끓인다 그런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한번 끓여내는 거. 그래서 물을 붓고 이때는 수돗물이든 어떤 물이든 괜찮아요. 물을 붓고 이제 끓이는데 너무 오래 끓이면 국물이 우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살짝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버리고 뼈를 다시 한번 씻는 거예요. 씻어서 넣고 이제 충분한 물을 붓고 이제 끓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 있습니다. 이 끓일 때 물을 아무거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뼈라는 것은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칼슘과 콜라겐으로의 결합이다. 그런데 이 콜라겐의 구성 성분이면서 이 콜라겐과 칼슘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규소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물이 있어요. 바로 일라이트 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일라이트 수로 끓이게 되면 이 뼈에서 그 이제 영양소들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매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골국물을 먹는 이유가 보양하려고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라이트수에는 이 뼈의 결합을 도와주는 그런 규소 성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다른 그 미네랄들이 같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라이트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라이트수를 좀 주변에서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알칼리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알칼리수 그 정수기도 있고 그리고 좋은 물들이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들을 이용하면 이 미네랄들이 이 뼈가 잘 우러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섭취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라이트수, 미네랄수를 이용해서 끓이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뼈라는 것은 너무 오래 끓여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끓이면 이제 첫 번째 우러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일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좀 서둘러서 퇴근해서 퇴근하자마자 뼈 담궈 놓고 씻고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일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끓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잠자기 전에 12시, 1시쯤에서 이제 불을 딱 끄고 이거를 이제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내놔서 이제 식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 기름이 하얗게 이렇게 엉겨 붙거든요. 자, 그러면 바깥에다 내놓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도 돼요. 냉장고가 큰 냉장고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식은 다음에 기름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다시 붓고 끓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저처럼 이 방골이나 꼬리를 이용해서 이 국물을 끓일 때에는 이 뼈 외에 그 살코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살코기 부위는
너무 오래 끓이다 보면 국물 자체는 맛있어지는데 고기 자체는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기를 좀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이 고기 자체는 따로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뼈에서부터 분리해가지고 꺼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방은 또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고 해서 따로 놔두고 뼈 위주로 해서 이제 두 번째를 끓이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끓인 국물을 따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붓고 이렇게 뼈를 끓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릇을 여러 개 이렇게 막 기름 묻히고 싶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끓이는 동안 물이 많이 쫄아들었잖아요. 여기에다 물을 좀 더 추가해서 붓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뼈국물이 점점점 진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일라이트수나 알칼리수를 더 붓고 이제 보충을 해서 두 번째로 또 한 5-6시간 동안 또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찬 곳에다 베란다라든지 냉장고에다 놔둬서 다시 식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이제 위에 하얗게 엉겨 붙으면 또 한 번 걷어내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 번 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물을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물은 어떤 물이요? 일라이트수 또는 알칼리수 이용한다고 했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끓이면 3번 우려내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끓일 때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때 황태와 말린 표고, 다시마, 대파 이걸 같이 넣고 끓이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골국물은 그냥 끓여서 거기에다 그냥 대파, 마늘 또는 후추 이 정도만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른 요리에다 이용하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골국물 자체의 영양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의 함량도 높이고 칼슘의 함량도 높이고 이제 또 다른 미네랄들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잡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 맛의 사골국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황태와 이 말린 표고버섯, 다시마, 대파를 이 마지막 세 번째 끓일 때 넣고 끓이자. 그래서 충분히 끓인 다음에 그 대신 이것들은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맑은 국물만 먹으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내고 또 이제 식은 다음에 기름 한 번 더 걷어내면 완성이에요. 어때요? 사골국물 끓이는 거 단순하지만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서 영양 밀도를 훨씬 높이고 맛도 훨씬 풍요롭게 이렇게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끓여 먹는 방법인데요. 공감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 한번 집에서도 이렇게 사골국물 끓이기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정도면 이 사골국물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이 되지 않으시나요? 자, 복습을 하면 이 뼈라는 것은 칼슘과 콜라겐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 콜라겐이 있어야지만 뼈가 이렇게 탄력 있고 골절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골절이 일어났을 때 골절 유합이 잘 되기 위해서도 이 콜라겐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콜라겐과 콘드로이친 이런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사골국물이 이제 골절 유합이나 뼈 건강, 즉 골다공증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골국물을 끓이더라도 이 뼈에 어떤 영향을 잘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결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알칼리수나 일라이트수를 이용해서 끓이면 좋다. 마지막 단계에서 황태, 표고버섯, 다시마, 대파 이것을 넣고 끓이면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